자, 그래서 오늘은 저질러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던 김을 따와가지고 만들어 보았어요. 요거는 김을 채취하러 가는 배입니다. 정말로 바다를 멀리 나가야 돼요. 한참을 나가다 보면은 요런 것들이 보입니다. 김을 양식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김들이 자란 거예요. 양식장에서 김을 모두 다 따오면은 공장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김을 세척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요. 부유물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이죠. 살균과 세정이 완성이 되면은 김을 펴는 것도 말리는 것도 모두 다 기계가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곳은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나왔던 체험 삶의 현장처럼 많은 노동을 하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들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섭섭하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김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녀석은 원초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김은 바로 이런 녀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선한 김 원초는 녹색이 가까운데 차를 타고 올라오는 과정 중에 산소랑 접촉을 많이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변한 겁니다. 적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김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척한 김을 미세하게 다져가지고 펼쳐서 말리는 거죠. 이 김을 작게 자르면 작게 자를수록 먹었을 때 식감이 부드럽다고 합니다. 자른 김을 한번 펼쳐가지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과 어떻게 다른지 볼게요. 김 원초를 풀어놓으니까 김국과 같은 모양이 나오죠. 그러면 판매되고 있는 김들도 똑같이 생겼을까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김밥김을 가져와가지고 쪼갠 다음에 물을 잔뜩 머금게 해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김은 약간 녹색이 돌잖아요. 산소와 많이 닿아서 산화하기 전에 빨리빨리 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김 양식장에서 따온 김을 바로 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도 이런 점이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른 김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김보다 입자가 큰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다져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김을 물에다가 펼쳐가지고 김물 같은 걸 만들어준 다음에 펼쳐가지고 말리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공장 영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장 한 장 김발이 굴러다니면서 김을 만들었잖아요. 이 위에다가 김물을 쭉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주 고수이신 분들은 바가지 하나로 저 김 하나에 딱 알맞는 양을 맞추실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처음 만들어보는 김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넓적한 김을 하나라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화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돌김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거대하게 만든 김으로 거대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큰 김 2장을 만들어서 이틀 동안 말렸는데 망했어요. 말리는 과정이 어디가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완전히 꾸깃꾸깃 접혀져 버렸고 남은 하나마저도 꼿꼿하지가 못해가지고 굉장히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먹어봐야겠죠? 맛은 굉장히 좋았어요. 조금 질긴 거를 제외하군요.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잘게 잘랐어야 되나봐요. 우선은 이걸로 조미김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좋은 김만 골라 싹싹 잘 재워서 살짝 2번 구우다가 태울 뻔했어요. 일단은 바삭해질 때까지 구웠으니까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여전히 김을 미세하게 분쇄하지 못해 가지고 조금 질긴 맛은 있었지만 그래도 짭짤하고 맛있었어요. 그럼 이 김으로 뭘 하냐? 거대 김밥을 만들 거기 때문에 계란말이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을 까서 조미료를 살짝 넣어주고 곱게 갈아준 다음에 체에 한번 걸러서 말끔한 계란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계란말이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름이에요. 일단 충분한 기름을 쓰셔야 되고 이 기름을 지속적으로 균일하게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종이 타올 같은 걸 접어가지고 옆에다가 구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바르기가 참 쉬워지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 온도예요. 불을 굉장히 낮은 불에서 하셔야 됩니다. 센 불에서 하게 되면 단단하고 시퍼런 계란말이가 나올 수 있어요. 온도는 계란물을 뿌렸을 때 살짝 몽글몽글해지는 온도가 나와야 됩니다. 젓가락으로 이렇게 휘저어 주시면 스크램블처럼 살짝 굳는 온도가 딱 좋은데 이 상태에서 불을 최대한 낮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이 한 80% 정도 익었을 때 김 같은 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바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두께를 늘려가는 과정이죠. 최초로 접는 것이 성공하셨으면 평평하게 펴신 다음에 쭉 잡아당겨주셔서 기름을 다시 한번 발라주고 두껍게 만드는 과정을 반복을 할 거예요. 계란물을 넣어주고 살짝 익기 시작을 하면은 방금 전에 말아두었던 녀석의 엉덩이를 살짝 들어줘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게 해야 계란말이가 잘 연결이 됩니다. 안에 넣으실 것도 계속 넣어주시면서 감아주시면 되고요. 감아준 계란말이가 갈색이 나오면은 불이 여전히 센 겁니다. 조금씩 줄여주시면서 노란색이 나오게끔 해주시면은 굉장히 이쁜 계란말이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란말이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하시면은 이쁜 김말이가 나오죠. 그런데 저는 원초를 구해왔잖아요. 오늘은 원초 자체를 넣어가지고 계란말이를 만들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왕김밥에다가 쓰려고 하고 있어요. 원초를 물기를 꼭 짜준 다음에 계란이랑 블렌더로 갈아줬습니다. 보시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망했나 싶었는데 이걸 살살살살 말다 보니까 계란은 노란색으로 나오고 김은 녹색으로 변해가지고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훨씬 이쁜 모양의 계란말이가 나왔습니다. 딱 3등분만 할 거예요. 정말 거대한 김밥을 만들 겁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준비해 줘야 되는데요. 시금치를 데쳐서 물기를 꼭 짜고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묻혀준다던가 당근을 잘라준다던가 스팸을 잘라둔다던가 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재료를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김밥에 꼭 들어가야 되는 녀석들로 꾸미고 있습니다. 묵은지를 넣으셔도 좋은데 묵은지 같은 경우는 잘라주기보다는 좀 찢어주는 걸 택했고요. 기름을 짜내서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또 다른 맛있는 지방인 마요네즈를 넣어가지고 참치 마요까지 만들어줬고요. 빠질 수 없는 것 중에 맛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독특하게 맛살을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최근에 인기를 끌기 시작한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 맛살을 한 가닥 한 가닥씩 다 뜯으신 다음에 곱게 펼치셔서 튀기는 방식입니다. 이러면 정말 고소한 맛이 나면서 바삭바삭한 느낌까지 더해져가지고 김밥 속재료로 아주 딱이에요. 이왕 기름을 달군 김에 구울 것들을 모두 다 튀겨주기로 했어요. 어묵봉이라던가 당근이라던가 수분이 많은 거는 이렇게 기름이 넘칠 수 있으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가지고 튀겨주시길 바라고 스팸도 같이 튀겨줬는데 얇은 스팸은 조금 있다가 접는 김밥에 쓸 겁니다. 나머지 기름진 녀석들도 모두 다 튀겨져가지고 아주 고칼로리의 야무진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가 다 준비됐으면 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뜨거운 밥에다가 참기름과 맛소금, 참깨마늘 넣어가지고 취향에 따라 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왕김밥을 만들 건데요. 저는 오늘 김 6개를 붙여가지고 초대형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재료들도 크게 잘라 넣었거든요. 이런 형태로 김을 모두 다 붙여주신 다음에 한 주먹씩 밥을 넣고 얇게 쭉쭉 펼쳐져가지고 판을 완성해 줬습니다. 김밥을 만드실 때 첫 재료를 어딘가 넣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자기가 있는 쪽에서 한 1cm 정도 떨어진 쪽에다가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단무지와 당근 그리고 앞으로 기름질 걸 많이 넣을 거기 때문에 대량의 시금치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스팸을 왕창 넣어도 양심이 허락을 하거든요. 그 다음은 김계란말이를 올려주고 참치 마요와 궁합이 좋은 깻잎도 같이 얹어준 다음에 일단은 한번 말아줄 겁니다. 오늘 만들 건 왕김밥이기 때문에 한번 말아준 녀석 뒤에다가 속재료를 다시 넣고 말아주시면은 조금 더 단단하게 말려가지고 잘 안 풀리거든요. 그리고 남은 식재료들을 모두 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 우엉조림도 빼지 말고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돌돌돌돌 말아주시면 되는데 중간에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김을 가져와가지고 데일밴드 붙이듯이 붙여준 다음에 둘둘둘둘 말아주기 시작했어요. 붓는 동안에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SNS 최고의 인기몰이물 접는 김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접는 김밥의 재료는 준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계란 후라이라던가 삼겹살이라던가 잘 펴질 수 있는 재료들을 그냥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란말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김을 가져오셔가지고 딱 하나만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절반만 가위로 삭삭삭삭 잘라주시면 준비가 완료입니다. 김발도 뭐도 다 필요가 없어요. 4등분을 해가지고 재료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무지라던가 스팸이라던가 계란, 치즈 등을 얹어가지고 마무리해줬습니다. 밥은 꼭 오른쪽 아래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런 식으로 접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접으시면 되는데 밥을 가장 마지막 섹션에 넣어주시는 게 접히면서 탁 접착이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거를 어떻게 먹냐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랩 같은 걸로 한번 싸신 다음에 돌돌돌돌 말아주셔가지고 칼로 반을 싹 잘라주시면은 정말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흘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주먹밥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른 조합들로는 삼겹살을 쓰실 수 있는데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깻잎 같은 걸 써주시면은 삼겹살이나 볶은 김치나 이런 것들을 얹을 때 김밥이 눅눅해지지가 않습니다. 김도 바삭바삭하게 즐길 수 있겠죠. 저는 쌈무를 응용을 했고 밥 위에 쌈장까지 얹어가지고 삼겹살 쌈 김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아무리 두꺼워도 마지막에 밥이 있다면은 어떻게든 말아집니다. 그거를 랩으로 한번 싸시면은 어떻게든 또 잘려요. 그래서 이쁜 단면이 나오죠. 마지막으로는 매콤한 게살 김밥을 만들어 볼 건데요. 마요네즈 4큰술에 스리라차 소스 같은 거를 1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맛살을 넣어주시면은 완성되죠. 그리고 이 맛살도 질척한 재료 중에 하나니까 치즈 같은 걸 넣어주신 다음에 치즈로 다시 덮어주시면은 김이 바삭바삭하게 유지가 됩니다. 나머지 재료들은 여러분의 취향대로 섞어도 좋지만 제가 오늘 제시해주는 것들은 무조건 맛있게 나오는 재료들 중에 하나니까요.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접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밥으로만 덮어주시고 아무리 두꺼워도 어떻게 하면 좋다? 랩으로 한번 말아주시고 반으로 자르면은 이렇게 단면이 이쁘게 나옵니다. 사진 찍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접는 김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만들어준 김밥 한번 잘라주도록 합시다. 랩이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잡아줘가지고 모양이 잡히기 시작하죠. 그리고 단면은 이렇습니다. 정말 멋지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모두 자른 다음에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했어요. 꼬다리는 중요하니까 펼쳐가지고 완성을 해줬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버섯만 가득가득 채운 왕김밥을 만들어줬는데요. 김밥은 저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다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속재료를 사용해서 왕김밥 또는 이런 접는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즐거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맛있고 즐겁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